실종자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겐 실종은 피해자의 사망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죽음의 5단계 중 수용 단계에 이르러 체념과 적응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실종의 경우에는 혹시나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계속 우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수용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말이죠.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1994년 도쿄에서 벌어졌던 한 주부의 미해결 실종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94년 9월 2일 도쿄 스미다구에서 출산 후 요양차 친정에서 지내고 있던 당시 27세 가정주부 아라시 마유미 씨가 친구와 만나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나간 뒤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라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경찰의 노력에도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알아내지 못한 채 사건은 미해결 실종 사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그때까지도 마유미 씨는 발견되지 않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건은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아사히 TV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슈퍼 J 채널 추적 진실의 행방에서 다시 마유미 씨 실종 사건을 거론했고, 그 프로그램에서 단 한 장의 메모 덕분에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거실에서 인터뷰 중이던 마유미 씨 아버지의 뒤편에 요코의 말은 믿지 마라 라고 쓴 수수께끼의 메모가 찍힌 것이었습니다. 메모에서 의미하는 요코는 마유미 씨의 친언니 아라시 요코 씨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사건엔 이상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니인 요코 씨의 증언에 의하면 마유미 씨가 동창 친구와 만나고 온다 라고 한 뒤 외출했고, 그 다음날이 되도록 마유미 씨가 돌아오지 않자 요코 씨가 직접 그 동창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마유미 씨에 대해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만날 약속은 일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언니 요코 씨에 따르면 실종 다음날 마유미 씨의 방 안에 있는 옷장에서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었다는 것입니다. 요코 씨가 말한 해당 메모의 내용은 유부남 A와 불륜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배신당하고 말았어. 미안. 이라는 내용의 쪽지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요코 씨가 해당 메모를 발견한 즉시 파기했다 라는 것입니다. 실종 사건의 결정적 단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아무런 주저 없이 파기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언니 요코 씨의 증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연남 A가 마유미의 실종 당일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왔었다. 마유미의 실종 다음날 내연남 A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 내연남 A는 실종 당일 오전에 마유미와 만났었다 라는 말과 함께 만약 마유미를 죽였다면 감옥에서 속죄하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내연남 A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그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연남 A에게 불신을 가진 언니 요코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 내연남 A에 대한 신변 조사를 의뢰했고,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인 1995년 3월 9일에 탐정으로부터 심야의 캔주스 2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습니다. 언니의 제보로 이 정보를 알게 된 경찰은 인원을 투입하여 해당 산을 샅샅이 탐색했지만 남성은커녕 가지고 들어갔다고 한 캔 주스조차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코 씨는 다양한 증언들을 쏟아냈는데 생각해보면 의아한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내연남 A의 이야기. 내가 만약 마유미를 죽였다면 감옥에서 속죄하겠다. 아시다시피 요코 씨와 내연남 A가 만난 날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이죠. 실종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마유미 씨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한 내연남 A의 말은 참 섬뜩합니다. 혹시 내연남 A는 마유미 씨가 치명적인 위험 속에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또 요코 씨가 고용했다고 한 탐정 이야기도 이상하죠. 정황상 요코 씨는 내연남 A에게 내가 마유미를 죽였다면 감옥에서 속죄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강한 의심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탐정을 고용했다면 사건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탐정을 고용했겠죠.
하지만 알려진 것은 단지 탐정 의뢰 이후 6개월 후에나 내연남 A가 캔 2개를 들고 산으로 들어갔다 라는 것 뿐이고 이외의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심야에 가로등도 없을 법한 산자락에서 들키지 않고 미행해 캔 2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다는 것도 좀 위화감이 들죠. 아무리 프로페셔널한 탐정이어도 그것이 쉽게 가능할까? 탐정은 내연남 A가 3월 9일 심야에 산으로 향할 것을 어떻게 정확히 캐치해서 그를 미행할 수 있었을까? 내연남 A씨의 뒤를 심야 시간에도 따라다닐 정도라면 거의 24시간 내내 미행을 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연남 A의 조사 내용은 산행 말고도 상식적으로 더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요코씨가 다른 조사 내용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인가? 또 그렇게 탐정을 고용할 정도라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인데 병원의 직원이었던 요코씨가 그런 큰 돈을 지불할 수 있었을까? 또한 그렇게 끔찍히 동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동생이 남겨놓은 마지막 흔적인 메모는 버려버렸다는 것인가? 애초에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돈을 지불해가며 굳이 독단적으로 탐정에게 의뢰하는 행동이 정말 정상적인 행동인 것인가? 애초에 탐정에게 의뢰한 것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 애초에 내연남 A는 실존 인물이 맞는 걸까? 너무나 많은 의문 속에서 결국 사건은 아무런 진전을 하지 못한 채 시효가 만료되어 2021년 지금까지 영구 실종 사건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애초에 영상 자체가 존재하긴 하는 거냐고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2011년 방영 당시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 2채널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실시간으로 토론을 하던 기록이 현재도 남아있는 점 때문에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상당히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